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결핵. 본 교육에서는 결핵 현황, 결핵이란, 잠복 결핵 감염이란, 결핵 예방법, 기관 내 결핵 관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 현황. 결핵은 환자가 기침이나 대화를 할 때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때는 결핵 검사를 받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익 광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니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러면 당신뿐만 아니라 남들한테까지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까? 검사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검사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 전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 받아보시라니까요.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을 의심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우리나라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신고된 결핵 환자는 총 몇 명일까요? 무려 3304명의 결핵 환자가 신고되었습니다. 이 중 결핵에 처음 걸린 신환자 신고수는 23,821명으로 전체 신고 결핵 환자 3304명 중 신환자는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연령 이상에서 결핵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환자가 56% 더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결핵 현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경제와 의료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이 가까운 일본, 미국,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것은 한국전쟁과 1960, 70년대에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결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쳐서 일본에 비해 4배 이상, 미국에 비해 19배 이상 결핵 발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2019년에도 1,61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망자 수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인데요. 직접적인 원인은 한국전쟁과 1960년대의 극심한 가난으로 결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이 아직 남아 노령 인구에서 결핵 환자가 많은 탓에 일본에 비해 1.4배 이상, 미국에 비해 20배 이상 결핵 사망률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결핵은 아직도 심각한 질병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 2위입니다. 결핵이란 결핵균이라는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발병하는 만성 감염병입니다. 결핵균은 한 번 감염되면 일부 균이 일평생 몸속에 잠복한 상태로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에 활동하여 결핵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 중 약 10%만 발병하여 결핵 환자가 되고 나머지 90% 감염자는 단순히 잠복 감염 상태를 유지합니다. 결핵 발병자의 절반은 감염된 후 2년 이내에 결핵이 발병하고 나머지는 그 후 평생에 걸쳐 면역력이 감소하는 때에 발병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병하더라도 정확하게 결핵을 진단하고 올바른 약물 치료를 하면 모두 완치될 수 있습니다. 처음 치료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결핵균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미경으로 결핵균을 관찰하면 결핵균은 가늘고 긴 막대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균에 비해 증식 속도가 느리며 열과 햇빛에 약하고 산소가 있으면 잘 증식하는 호기성 균입니다. 그렇다면 결핵은 우리 몸 어디에서 발병될까요? 결핵은 대부분 폐에서 발병하여 폐결핵이 약 80%이지만 우리 몸 어디에서나 발병할 수 있습니다.
결핵이 림프절에서 발병하면 림프절 결핵, 척추에서 발병하면 척추결핵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폐 이외에 발병하는 결핵을 폐외 결핵이라고 합니다. 결핵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핵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 외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미열, 흉부 통증, 피로감, 식욕부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외 결핵인 경우에는 발병되는 장기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결핵 발병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그 외에 체중 감소, 미열, 야간 발한, 흉부 통증, 피로감,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가족이 결핵 환자로 진단받았을 때, 전염성 결핵 환자와 같이 지낸 시간이 많았을 때, 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스럽다고 할 때는 결핵 검사를 꼭 받아보아야 합니다. 결핵 검사는 먼저 흉부 X선 검사를 하여 결핵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핵이 의심되면 객담 검사 등 결핵을 확진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실시합니다. 보시는 것은 흉부 X선 사진입니다. 건강한 폐와 결핵에 걸린 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정상인의 폐이고, 오른쪽은 결핵이 심하게 진행된 폐로 양쪽 폐의 대부분이 결핵 병변으로 하얀 얼룩같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핵이 늦게 진단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를 많이 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된 후에도 폐 조직의 손상으로 호흡곤란 등의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흉부 X선 사진에서 결핵이 의심이 되면 결핵을 확진하기 위해 객담 검사를 2, 3회 실시합니다. 객담 검사는 현미경으로 보는 도말 검사, 균을 자라게 하는 배양 검사, 분자 생물학적 검사 등으로 결핵균을 찾아냅니다. 주의할 점은 가래를 잘못 뱉어낸 경우나 결핵 초기에는 객담 검사에서 균이 안 나타나기도 하므로 균이 안 보인다고 해서 결핵균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림처럼 도말 검사는 현미경으로 붉은색으로 염색되는 막대 모양의 결핵균을 관찰합니다. 배양 검사는 2에서 8주간 배양하여 결핵균이 증식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렇다면 결핵은 어떻게 감염될까요? 결핵균은 공기를 통해 감염이 됩니다. 결핵 환자가 기침, 말하기, 노래 등을 하면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침방울이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 중에 떠다니던 결핵균이 주위 사람들이 숨을 들이마실 때 기도를 통하여 폐로 들어가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으로 나온 결핵균의 대부분은 바로 사멸되지만 일부는 수시간 생존해서 다른 사람의 폐 속으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킵니다. 결핵은 가까운 주변 사람이 감염될 위험이 큽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빨간 십자 표시는 결핵 환자를 나타냅니다. 작은 동그라미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 중 파란색 동그라미는 결핵 감염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노란색 원을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족은 10명 중 3명이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초록색 원을 보시면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 직장 동료, 동호회 모임 등의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떨어져서 20명 중 3명이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원의 바깥쪽은 어쩌다가 접촉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의 경우에도 간혹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1년에 대략 10명 정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결핵의 전염성은 환자마다 다릅니다. 균을 밖으로 많이 배출할수록 전염성이 높습니다. 객담 현미경 검사를 도말 검사라고 하는데 도말 검사에서 양성이면 체내에 균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말 검사 양성이면 전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말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서 기침을 많이 하는 환자가 균 배출량이 많아 가장 전염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객담 검사에서 균이 발견되지 않고 기침도 하지 않는 환자라면 균 배출량이 적어 전염성이 떨어집니다.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외부 공기와 순환이 잘 안 되는 공간에 치료하지 않은 결핵 환자가 있는 경우 전염성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핵 환자는 치료를 시작하면 전염성은 곧 소실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단시설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기와 일광 노출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핵이 전염되지 않는 상황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환자가 사용하는 물건인 침구류, 책, 옷, 수건 등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사용했던 식기류, 수건 등을 따로 소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도 전염되지 않습니다. 폐회결핵 환자도 전염성이 없으며 전염성이 높은 환자라도 약물 치료를 잘 받으면 2주 이내에 전염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결핵은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병하기 때문에 치료는 결핵균을 죽일 수 있는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처음 결핵에 걸렸을 때는 4종류의 항결핵제를 2개월간 복용하고 그 후 4개월은 2-3종류의 항결핵제를 복용하여 총 6개월간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치료에 실패하여 1차 항결핵제가 안 들을 때는 약제 내성결핵이라고 하는데 치료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때 복용하는 2차 항결핵제는 4종류 이상의 항결핵제로 보통 20개월 정도 치료해야 합니다. 2차 항결핵제는 부작용이 심하여 복용하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주사도 수개월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제 내성결핵은 철저한 환자 관리가 필요하여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권고합니다. 결핵 치료 중 전염성은 어떻게 될까요? 치료 중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결핵을 전염시킨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물 치료 후 체내 결핵균은 급격히 사멸됩니다. 결핵약을 2번만 복용하더라도 균수가 20분의 1로 감소하며 2주 정도가 지나면 전염성은 거의 사라집니다. 따라서 주치의와 상의 후에는 남들과 같이 지내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치료를 하는 것은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활동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균들까지도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극히 일부의 균들은 잠복 상태로 남아있어 간혹 재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치료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의사의 처방대로 규칙적인 약 복용이 중요한데요. 의사의 정확한 처방하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 동안 매일 꼬박꼬박 약을 잊지 말고 복용해야 합니다. 결핵이 무서운 이유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복용 중인 약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에 실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치료를 잘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면 치료에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완치된 후에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됩니다. 반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을 경우 치료에 실패하거나 재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듯 불규칙한 약 복용은 결핵을 악화시키고 약제 내성균을 발생시킵니다. 약제 내성결핵 치료는 초치료 약보다 부작용이 심하고 약효는 떨어져서 처음 치료할 때보다 더욱 힘들어집니다. 약제 내성결핵 치료 중에도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할 경우 더 강한 약제 내성균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 선택할 수 있는 약제가 적어져 난치성 결핵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결핵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처방대로 결핵약을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핵 치료는 장기간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가 완치될 때까지 결핵 상담과 교육, 복약 관리를 해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정특례 등록으로 결핵 환자의 보험급여 본인 부담금을 100% 지원합니다. 잠복 결핵 감염이란
지금부터는 잠복결핵 감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잠자고 있는 소수의 결핵균을 몸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잠복결핵 감염은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잠복결핵 감염은 흉부 X선 검사에서는 정상이나 결핵균에 대한 면역학적 검사에서는 양성인 상태를 말합니다. 잠복결핵 감염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핵으로 발병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핵인 듯 결핵 아닌 결핵 같은 잠복결핵이라는 홍보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복결핵 감염과 활동성 결핵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왼쪽의 그림에는 잠자고 있는 결핵균을 보실 수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활동하는 결핵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은 몸속에 잠자고 있는 결핵균이 있고 증상이 없으며 타인에게 균을 전파시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잠복결핵 감염인 중 10%가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행되며 나머지는 잠복 감염 상태를 유지합니다. 활동성 폐결핵은 몸속에 활발히 증식하는 결핵균이 있고 결핵 증상이 나타나며 타인에게 균을 전파시킵니다. 반드시 6개월 이상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치유 후 다시 잠복 감염 상태가 유지됩니다. 잠복 결핵 감염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잠복 결핵 감염을 진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는 시약을 피 내에 주사하고 48에서 72시간 사이에 피부 위로 올라온 반응의 크기를 측정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는 혈액을 뽑아서 결핵균의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인터페론 감마 양을 측정하거나 세포 수를 측정하여 진단합니다. 잠복 결핵 감염 치료를 통하여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복 결핵 감염 치료는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이라는 두 가지 약제를 같이 3개월 복용하거나 리팜핀 한 가지 약제를 4개월 복용하거나 이소니아지드 한 가지 약제를 9개월 복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을 치료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를 하였을 때 치료한 경우 발병 예방 효과는 60%에서 90%입니다. 국제항결핵연맹에서는 규칙적으로 복용을 완료하면 예방 효과가 90%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잠복결핵 감염 치료제는 결핵약제로 대부분 안전하지만 다른 약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소니아지드는 피로감, 손발 저림, 피부 발진, 가려움증, 위장장애 등이, 리팜핀은 피부 발진, 가려움증, 독감 증상, 위장장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치료를 권하는 것은 약제 부작용에 의한 불편함보다 치료에 따른 이점, 발병 예방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잠복 결핵 감염 치료 초기에는 간혹 약제 복용 후 속이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후 약제를 계속 복용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장장애가 심하거나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앞의 표와 같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기관에 연락하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결핵 예방법. 지금부터 결핵 예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예방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핵 예방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기관, 학교 등의 종사자, 교직원에게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은 종사자, 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 2 준수사항에 따르면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 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잠복 결핵감염 검진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의 이 준수사항 1항에 대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호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2호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 3호 법 제13조에 따른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4호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제2항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 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결핵예방법 제13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하여 적개겁이나 그 밖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과 더불어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하여 결핵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의 업무의 종사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교직원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 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는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기관 내 결핵 관리. 병원, 직장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여 61건의 접촉자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추가 환자는 없었지만 잠복결핵 감염자 272명을 찾아내서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결핵 발병 위험이 높고 발병 시에는 결핵성 뇌막염과 같은 심한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이 크므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단시설에서의 결핵관리 원칙은 시설 내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전염성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환자를 격리하는 것입니다. 결핵 환자 발생 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접촉자는 결핵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규모의 전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신속한 결핵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결핵 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은 결핵 전파 차단과 결핵 발병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결핵 역학조사와 관련된 모든 조치는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결핵 환자 발생 시 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에 결핵 환자 발생을 신고합니다. 결핵 환자가 교직원인 경우 호흡기 검체 결과가 양성이면 보건소에서 현장 조사를 시행 후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사를 시행합니다. 호흡기 검체 결과 음성이면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결핵 환자가 원하인 경우 호흡기 검체 결과가 양성이면 보건소에서 현장 조사를 시행 후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사를 시행하고 음성이면 가족 내 결핵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가족 중 결핵 환자가 없으면
교직원에 대해 결핵 검사를 실시합니다. 결핵 환자 발생 시 시설의 역할은 보건소의 현장 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접촉자 명단을 지정된 형식에 맞춰 3일 이내에 보건소로 발송합니다. 접촉자 조사 시행 장소 제공에 대해 협조하며 대상자 보호자에게 접촉자 조사 설문지 및 검사 대상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추가 결핵 발생과 유행 확산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교육을 시행하고 외부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기관에서 시행 시 보건소와 적극 협조합니다. 그리고 접촉자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적극 협조합니다. 결핵균에 감염이 되더라도 모두가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일평생에 걸쳐 약 10% 정도에서 환자로 진행이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특히 5세 미만 소아가 감염되면 발병 위험이 크며 중증 결핵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반면 초등학생 연령대에서는 감염되더라도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중고등학교 연령대에서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결핵 발생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속되는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으로 폐렴 치료 중 시행한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 의심, 객당 검사 결과 배양량성 폐결핵 진단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11명과 45명의 원아를 대상으로 접촉자 검사를 시행하여 활동성 결핵 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17명의 원아가 잠복결핵 감염으로 확인되어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하였습니다. 결핵 발병 여부를 추적 관찰하기 위하여 3개월 후 추구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학조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결핵균의 공기 전파를 막는 방법은 기침 예절 외에 실내 공기를 잘 환기해주는 것입니다. 환기를 잘해주는 것으로도 호흡기 감염병과 결핵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결핵균은 햇빛에 약하니 창문을 열고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하면 더욱 좋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결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의 전파 위험을 감소시키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침 예절 또한 많은 호흡기 감염병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침 예절은 기침할 때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며 휴지가 없을 때는 고개를 돌려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기침이 계속된다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기침을 하고 난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합니다. 기침 예절에 관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외출 후에 손 씻기를 잘하면 감기, 독감 등 여러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손이 깨끗하다면 알코올이 60% 이상 함유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올바른 손 씻기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흡연과 결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흡연은 결핵 발병 및 재발의 위험도를 높입니다. 간접 흡연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핵은 누구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결핵은 치료를 하면 전염성은 곧 소실됩니다.
기침을 할 때는 기침 예절을 지키세요. 결핵 검사와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통하여 결핵으로부터 원아 및 교직원들을 지켜주세요. 잠복결핵 감염 양성이라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하면 결핵 발병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 네, 맞습니다. 결핵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할 때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침방울이 공기 중으로 나와 떠돌아다니다가 주위 사람들이 숨을 들이쉴 때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증식을 함으로써 감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핵 환자가 사용한 식기류는 소독해야 한다? 아닙니다. 결핵 환자가 사용한 물건으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결핵의 증상에는 기침, 미열, 체중 감소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 외에도 야간 발한, 흉부 통증, 피로감,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핵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전염성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핵약을 철저히 복용하면 전염성은 곧 없어집니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격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치료가 필요 없다? 아닙니다. 잠복결핵 감염자의 경우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통하여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결핵 예방 포스터입니다. 왼쪽 그림은 1968년에도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 결핵 예방 강조 주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2020년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것으로 결핵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포스터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노는 사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뼈 및 관절 결핵을 앓는 아이들입니다. 1940년대 이전에 결핵약이 없었을 때는 치료를 위해 바닷가에서 맑은 공기와 햇빛을 쐬는 치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결핵 퇴치에 모두 단결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더 이상 결핵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